제8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표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현재 어제 저녁까지 접수된 현황이고 오늘 아침 8시 현재로 29만 5천 명이 접수했습니다. 아마 1시간 이내에 3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거인단 신청이 폭주해서 원활한 접수가 안 이루어져서 신청하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 2일 날 4만 4천 명이 접수했고 어제는 5만 1천 명이 접수됐습니다. 이런 전례 없는 참여인지 우리 민주통합당은 기뻐하기보다는 무한한 책임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열기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지의 표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혁신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가지면서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김근태 상임고문을 모란공원에 모셨습니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2001년도, 10년 전인 2001년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99%의 국민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이 김근태 상임고문의 10년 전의 의지는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 뜻을 받들어서 99% 중산층과 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민주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엄청난 범죄에 직접 연루된 당사자입니다. 최근에 최구식 의원의 비서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 뒤에 있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디도스 테러에 몸통이 따로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젊은 대학생들도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서울대생, 고려대생, 카이스트생,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엄정한 자세로 민주주의 테러의 몸통을 밝히고 엄중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정봉주법을 통해서 정봉주 의원과 같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억울한 희생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당의 정봉주 구명위원회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와 접촉을 해서 정봉주 의원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양심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제 그저께 의결했습니다만 우리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을 지역위원장으로 정봉주 의원을 다시 임명한 바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용선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신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측근 및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로만 송구스럽다고 설명한 지 단 하루 만에 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상득 의원과 더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우는 방송통신
위원장, 최수진 위원장 관련된 비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EBS 선임과 관련해서 최수진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드디어 방송장악위원장으로 불리우던 최수중 위원장이 드디어 비리위원장으로 등극하는 모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 말로만 송구스럽다 할 것이 아니라 읍참마속하는 자세로 최신임 위원장 등 이상민덕 의원 핵심 인사에 대해서 즉각 검찰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의 대통령 주동 온갖 비리 특기위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안정에 관한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 매우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MB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상종하지 않겠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10년 사이에서 군사적 안보 강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길은 군사적 안보도 있습니다만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근본적인 해결하는 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국회 차원의 여야가 더불어 같이 있는 국회 차원의 남북개선 특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1월 17일 예정인 남북관계 개선 특위의 여야 의원단의 개선 방문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승인하지 않으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남북관계를 평화와 안정으로 이끌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정부는 즉각 수용하고 호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진표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올해 대학생들의 가장 큰 소원은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위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2조 원의 이번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로 이것을 실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재원으로 현재 정부 안에 있었던 7,500억 국가 예산과 또 대학이 구조조정으로 도달할 수 있는 7,500억 1대1로 매칭해서 모두 합계 1조 5천억 원의 등록금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국가장학금 2,500억 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라서 대학의 구조조정 자금도 2,500억이 증액되어서 모두 5천억 원의 등록금 인하 재원을 증액시켜서 전체로 등록금 인하 비율이 정부안의 22%보다 5%가 높은 27%를 전국 대학의 등록금을 평균 내리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ICL의 금리를 1%를 내려서 3.9%로 적용되게 하고 또 그 수혜를 받는 대상을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데도 830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 장학금을 주는 문제는 대학에 맡겨야 하고 그리고 정부가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할 것은 명목 등록금 자체를 깎아주는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은 GDP 대비해서 0.6%로 OECD 평균 1%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OECD 중에서도 가장 낮은 두세 번째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G7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명목 등록금 인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향을 파넬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등록금의 전체 규모는 14조 4천억 원으로 입니다만 그중에 이미 장학금이나 학비 감면으로 3조가 지원되고 있어서 모두 약 11조 한 4천억 정도를 등록금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절반인 5조 7천억 원이 필요한 총 재원 규모인데 이 중에 작년도 예산을 통해서 반영된 것은 2조 7천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지금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4천억을 절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등록금에서 적립하는 금액은 감가상각비 상당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학교 법인회계에서 적립하도록 했었죠. 그리고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또 교직원의 건강보험 부담을 이것을 등록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교비회계로 넘겨서 전체 합쳐서 6,500억을 절감을 합니다. 나머지 2조 3천억 원을 2조 3천억 원을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개정해서 2조 3천억 원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개정 내용은 적정 등록금 기준을 교육법에서 정해서 그 적정 등록금 기준을 각 대학별로 몇 년 내에 달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연차별 대학별 등록금 인하 계획을 제출케 하고 그 인하 계획을 심사해서 그 등록금 인하가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보장 장치, 예를 들면 전인교원 확보율 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하는 것들과 함께 평가해서 대학별 필요한 재정 소요액을 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통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명목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이 대학의 구조 조정으로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과 서로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최인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인기 최고위원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한미 간 FTA 비준에 대해서 강행 처리한 이후로 또다시 연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간 FTA 체결을 공식 개시 선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활을 증진시키는데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정책 그리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와 같은 한중 간 FTA 문제는 다음 정부로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적 영향은 한EU 간, 한미 간의 영향보다도 훨씬 크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수출액의 24%가 중국에 편중되어 있고 수입도 17%가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이 만약에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또다시 산업 간 양극화
또 산업 내에서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엄청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FTA가 체결이 되면 기계, 휴대전화, 정밀기, 화학, 액정 디바이스 등 기술 산업의 수출이 확대돼서 대기업의 이익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반면에 의류, 섬유, 완구 등 중소기업과 경공업 제품의 기반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우리 종사자들은 엄청난 손실이 예상됩니다. 우리 농업 감소액은 전체 생산량의 15%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고, 보면 한중 간 FTA는 이처럼 산업 간 양극화, 또 농축산업의 위축, 그리고 경공업 제품의 위축을 비롯해서 그 영향이 대단히 심대하다 하는 점을 분명히 이 정부는 인식해서 한EU, 한미, 한중 간의 모든 3대 경제 권역과 FTA를 체결했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주의, 실적주의에 집착하지 말고 분명히 한중 간 FTA 개시는 다음 정부에 이양을 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또 이 정부는 다음 정부 이양 시기까지 한중 간 FTA의 주요 영향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을 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봉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예, 어제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김근태 상임 고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김근태를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가슴 속에 묻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김근태의 사진을 함께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단순한 감상도 아니고 이벤트를 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김근태는 우리에게 추모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당이 극복해야 할 과오에 대해서 경계하고 좀 더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것을 질책하는 존재로서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공을 계승해야 하지만 과오는 극복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와 인권, 남북관계, 복지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IMF 극복 과정에서 극복됐어야 할 재벌체제는 오히려 온전 강화됐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뼈아픈 기억이지만 한미 FTA 협상이 강행됐습니다. 공약이었던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약속이 백지화되려고 할 때 김근태는 계급장 떼고 토론해보자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한미 FTA 강행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서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불편한 진실에 대한 지적을 꺼리지 않고 과오 극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김근태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 되어야 됩니다.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된 대로 이 시민투표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합니다. 시민 참여로 민주당을 바꾸자고 하는데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지 중요한 방향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없습니다. 재벌 중심 성장 체제를 어떻게 바꾸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지, 99%를 위한 민생경제 체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또 우리 경제구조를 전반적으로 미국식으로 바꿔가자라고 하는 이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가 총론적으로는 폐기 후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접근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것이 당권을 향한 주자들 사이에 치열하게 논쟁되고 해법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총론이 아니라 강론에서도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여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권을 향한 주자들 사이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방향성에 대한 보다 치열한 논쟁이 있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리랑금 제1호로 가겠습니다. 학교 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권을 상정하십니다. 네. 학교 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 주문은 당헌제 28조 최고위원회의 권한 이제 46조 특별위원회 위반에서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최영희 최고위원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예.